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산의 한 정류장엔 쿨링포그라는 폭염 저감 시설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이런 날씨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아산의 한 시내버스 환승센터에는 에어커튼에 노즐이 결합된 새로운 냉방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쿨링포그 시스템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세한 물 입자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설치된 거를 이제 처음 접해봤는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이제는 애들 안고 있고 데리고 있어서 너무 더운데 시원한 바람 나와서 시원하고. 분사되는 물은 상수도를 끌어와 정수한 것으로 옷이나 피부에 닿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흡착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작년에도 폭염이 엄청 심했고 폭염에 그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원하게 에어커튼과 노즐을 이용을 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냉방 장치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다른 정류장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발달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회인 그리다방 네모전이 동남구청 한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선 판매도 함께 이뤄지는데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작업실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80년대 천안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낯익은 건물과 간판,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낡음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기억이라는 이 작품은 자칫 버려질 뻔했던 재료들을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을 그린 주인공이 천안 지역 발달 장애인들이라는 것. 2019 그리다방 네모전이 천안시 동남구청 별관 한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다방 네모는 그리다와 다방, 네모를 합친 말로 네모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인 지역 발달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순간만은 그 발달 장애인의 그 특성, 감정 변화가 조금 잦아졌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2시간 반, 3시간 동안은 이용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활동 도우미분들이 오셔서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 이번이 벌써 4번째 전시회입니다.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지역 기업과 주민들은 물론 배우 김승현 씨 등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전시장에선 작품 판매도 함께 이뤄지는데 향후 발달 장애인들의 작업실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그리다방 네모 교실이 아닌 언제든 마음 먹고 찾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인 그리다방 네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용 정장을 구입하는 건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지 고민이 큽니다. 천안시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장 무상 대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최명선 씨와 김호성 씨. 내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면접. 평소 정장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면접 복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복이 가격도 진짜 비싸고 또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잘 몰라서 그게 고민입니다. 천안시가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정장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직자나 천안 지역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재킷과 셔츠, 블라우스 등 면접용 정장을 1인당 연 3회, 1회 3박 4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취업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여점에선 면접 시험을 볼 회사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 코디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블랙이다 보니까는 너무 밝아도 면접 보실 때 눈에 너무 튀어요. 그냥 기본적인 무난한 거. 무난한 게 된다네. 천안시는 올해 이용 실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학교 급식에 썩은 배추로 만든 김치를 제공했다는 경실련의 의혹 제기와 사실 무근이라는 업체 측의 반박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실련이 추가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명 썩은 배추 급식 영상을 공개해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천안아산 경실련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업체 전처리장 작업실에 마치 사용할 것처럼 다듬어진 상한 무 등이 놓여 있습니다. 경실련은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11건에 달한다며 불량 식재료 사용이 장기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제보라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또 자체 회의와 전문가 자문 결과 제보된 내용은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층에 사무실에 가서 사표를 내겠다 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청에 제보하겠다 하고 시청에 가는 중에 그 대표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회사 사정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고 썩은 재료 이거 재료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경실련은 제보자의 협박에 의해 1년여 동안 4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더러 만약 떳떳했다면 돈을 줄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은 자료를 공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경실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속 상한 재료가 놓여있던 전처리장에선 재료 손질은 물론 선별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며 저장 과정에서 상했거나 손질 뒤 상한 재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개된 영상에는 정작 썩은 배추로 만든 김치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거래처나 언론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영업피해가 예상돼 타협했을 뿐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존폐가 걸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재료는 사놓은 건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협을 한 거지. 내가 진짜 뭐 잘못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언론 보도 이후 거래업체가 80개에서 20개로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썩은 배추를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 업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 조치원 신봉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부터 대피 지도까지 모두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재난훈련 현장,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난 경보음이 울리자 학생들이 책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지진의 여파로 과학실에 화재가 발생하고 발견한 학생은 신속히 화재 상황을 전파합니다. 선생님, 불이 났어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불이야! 화재 경보음을 들은 학생들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소화팀은 곧바로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대피 중 다친 환자를 위해 응급 구조팀이 투입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를 무사히 구조합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운동장으로 모두 대피하고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를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입니다. 대피하면서 일단 신속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폐소생술이랑 심장 자동 충격기 하는 법을 알았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 조치원 신봉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부터 학교 대피지도, 그리고 실제 훈련까지 5주 동안 교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나눠 재난 상황에 맞춰 직접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응법도 배우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훈련받았던 대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재난안전훈련이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세종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장 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 참여연대가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들의 세종 근무 일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에 머무른 날은 대부분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당시 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을 근무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낙연 총리. 하지만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서울과 세종 근무율을 분석한 결과 이 총리의 세종 근무율은 36.1%에 그쳤습니다. 3일 중 하루 정도만 세종에서 근무한 꼴입니다. 장관들 중에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세종 근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정확히 절반을 세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계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4.9%,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9%,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부처마다 차이가 살짝씩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율 자체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안착화하고 정착화하는 데에서 장관님들의 어떤 솔선수범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처 이외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하는 등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 등과 같은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화상이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세종에서 하는 것을 지금 대통령 이하 총리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공무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과 세종청사 장차관들의 관사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실상 학교 건립조차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이나 고배를 마신 세종 아름중학교 중축. 지난 4월 심사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건립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교 건립 역시 2015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신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년째 유지 중인 100억 원 이상의 중투 심사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로 학교 설립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일반 자치단체인 광역시도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등의 문제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달 들어 세종시를 뜨겁게 달궜던 파리떼 소란은 다행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초 파리떼 발생 원인은 불량 퇴비 사용 때문이라지만 사태가 더 커진 데에는 행정에 미흡했던 초동대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응 계획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파리떼의 등장으로 인해 최초 민원을 접수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장군면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에 있는 방역 차량을 활용해 해당 농장 인근에 대해 특별 방역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나흘이 지나서야 농업축산과와 환경정책과 등 5개 관계부서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여기에서도 방역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그 과에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장군면에 있는 일개 면장이 이거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예산이랄까 아니면은 그 약품 원활한 공급이랄까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세종시 출범 후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책임 부서를 따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자연재난일까 사회재난일까, 저도 이제 행안부가 전 지자체에 이제 보급한 그 매뉴얼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민원 접수 엿새 만인 지난 3일 읍면동을 관할하는 자치분권과를 총괄부서로 하는 협조체계가 구성됐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5차에 걸친 집중방역으로 파리떼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세종시는 향후 이번과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상황을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지자체가 거꾸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중앙전파, 지자체에 전파를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 활동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된 가운데 세종시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방역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9억 증가한 45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대형 상가 등의 사용 승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는 18일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모두 9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 17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면접 희망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전까지 워크넷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